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용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펀메드를 교육을 들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펀메드를 일단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구글과 같이 굉장히 편리하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특히나 의학, 간호, 보건학 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 주제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 분야에 관련 있는 저널들이 나온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쓰시고는 있지만 여기 좀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받으시게 되면은 보다 더 정확도 높은 검색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펀메드를 기존에 쓰던 것보다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을 해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 효율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번에 있는 통제어와 자연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해결해낼 수 있게 됩니다. 펀메드를 접속을 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하는 걸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이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야지만 펀메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지 정보들의 원문 PDF까지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펀메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도 그냥 펀메드라고 구글링해서 들어가시면 펀메드 사이트는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세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쓰듯이. 다만 이제 이 펀메드에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정보는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서지 정보라는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예요. 즉 원문 PDF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문의 제목이 뭐고 저자가 누구고 수록에 대한 저널이 어디고 초록 정보가 뭡니다라는 정보는 나오지만 원문 자체가 탑재가 돼서 원문 전문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펀메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전문이 나오는 거는 이제 PMC라는 별도의 아카이브에서 나오는 거고요. 펀메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지는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왜 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알려진 정보들에 기반해서 특정 연구 논문을 찾거나 또는 특정 저자가 작성한 논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검색을 해내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주제에 익숙해지고자 할 때 그 분야에 어떠한 내용들의 논문들이 있는지를 볼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스칼라도 보시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원문이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논문들의 정보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펀메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얻는 그럼 이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정 주제 분야에만 딱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파트에 잘 맞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에 관련된 모든 저널들 다 모으면 몇 종이 될까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서 막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양의 논문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별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연구자 입장에서 내가 그거를 이 아티클이 신뢰도가 있는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파급력, 영향력이 있는 논문인지를 일일이 다 체크하고 본다? 그것만큼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어떤 전문가가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해당되는 이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에서 주요한 논문 정보들만 따로 뽑아서 정리를 해놨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매들라인이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 에다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는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주요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주요한 저널들의 5,200여 종을 이 매들라인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이때 넣어놓을 때는 반드시 생리학 간호 보건 분야의 주제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들 위주로 넣어놓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5,200여 종의 저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펀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매들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검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매들라인은 무료가 아니에요. 원래는 유료로 검색을 해야 돼요. 그 유료로 돈을 내고 데이터베이스 검색하게끔 되는데 펀메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매들라인에 어떠한 논문들이 있는지 그 서지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200여 종의 저널이라고 하게 되면 아티클 수는 3,100만 건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 효율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연구에 관련된 키워드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게끔 하려면은 어떤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통제어라는 걸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통제어를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검색이 가능한데 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인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에서 쓰고 있는 이 매들라인에서 쓰고 있는 통제어 명칭은 메쉬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의 약어예요. 그래서 이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지를 활용해서 논문을 색인해 놓고 이 색인된 걸로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펌메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도구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집어넣게 됐을 때 자동으로 키워드 추천되는 것들을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익숙해져 있죠. 근데 이 키워드의 자동 추천은 펌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펌메드의 추천 기능 방식은 논문이 이제 서재 정보들만 색인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의 배열,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많이 입력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검색을 하고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그 앞뒤로 어떤 키워드들이 더 올 수 있다는 것을 제한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가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의 범주가 작을 때 그 부분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게끔 확장시킬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키워드에 오타가 있을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오타가 생겼을 경우에는 혹시나 이 키워드를 의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쳤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탑재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렬은 베스트 매치라는 걸로 결과값을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넣었을 때 베스트 매치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입력한 키워드의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2단어 또는 뭐 3단어, 4단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그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연관성이 높은 문헌들을 앞쪽으로 배치시켜주는 게 베스트 매치예요. 연도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 이제 베스트 매치로 앞쪽으로 밀어준 논문들은 대부분이 리뷰 아티클들을 우선적으로 밀어주게 돼요. 이 베스트 매치로 놓게 됐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논문들, 적합한 문헌들을 빨리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 좋은 결과들, 적합성이 높은 결과들을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최대한 리뷰 논문들을 앞쪽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 선행적으로 이 파트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베스트 매치로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최신 지견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하시게 되면은 most recent로 이제 바꿔놓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최신 순으로 배열이 되면서 논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은 2가지 정도로 정렬 옵션을 바꿔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펌메드 검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으면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 제 이렇게 내가 여러 개의 어떤 구문을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었을 때 뭔가 의도하는 값들이 있겠죠. 메타볼릭 신드롬이 논문의 타이틀이나 초록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펌메드는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타이틀과 초록에 그걸 매칭을 시켜주고요. 2022라는 값은 뭘까요? 뭐 논문 내에 뭐 2022명을 대상으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연도를 의미할 거기 때문에 그 연도를 매칭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킴제이는 뭘까요? 아마 저자명일 거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볼드체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키워드와 매칭되는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주는데 이 연구자가 의도할 때 자 2022는 연도값이야 라고 일일이 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잘 매칭을 시켜주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메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검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활용 방법은 이 서지 정보를 찾을 때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지 정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읽다가 13번 레퍼런스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13번 레퍼런스의 원문을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타이틀명부터 쭉 입력을 해 나가십니다. 구글이나 펌메드에다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는 타이틀의 일부,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까지 입력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너무나 다양한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을 길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매칭된 논문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펌메드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지 정보라는 자체에서 일부 정보만 텍스트를 던져줘도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입력할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정보인 저널명의 약어명과 연도, 볼륨 넘버, 시작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이 부분을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아티클을 명확하게 찾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검색을 해준다라는 거를 좀 착안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저자의 논문들만 딱 다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다만 이 특정 저자를 딱 인식해서 정확하게 검색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동명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동명이인이 존재하고 한 연구자가 기관의 소속이 여러 군데로 바뀌면서 또 논문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짓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메드에서 알려주는 방식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펌메드를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펌메드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펌메드에 펌메드 홈 이렇게 누르셔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항상 그 대부분의 의과대학 도서관들은 다 대부분 펌메드라는 메뉴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메드라는 메뉴가 나와 있고요. 또는 아래쪽에 가시면 전자정보원이라고 해서 도서관에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상단에 아주 이용하기 때문에 펌메드를 올려놨고요. 또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에서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서치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총 83건, 84건으로 나타나네요. 84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펌메드는 다양한 경로로 열어놨고요. 이 펌메드에 들어와서 앞전에 교환해 있는 것처럼 헨슨 K라는 저자의 논문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저자의 것만 찾고자 할 때는 이렇게 먼저 검색을 합니다. 헨슨 K라고. 그 다음에 하시는 단계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단계는 펌메드에서 가장 권장하고 있는 특정 저자의 논문을 찾는 방식이에요. 자, 첫 번째 단계는 그 저자의 성과 이름으로 일단 검색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티클이 3,669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쭉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저자의 논문이 한 건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 아티클의 타이틀명을 좀 일부 같이 입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한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아티클, 특정 그 저자 아티클에 들어갔을 때, 헨슨 K라고 내가 찾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물론, 어필레이션까지 확인을 하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름에 보시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마우스로 오버하면 손가락 모양을 바뀌게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자로 computed author sort order라고 해서 검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126건이 그나마 명확하다라고는 하고는 있어요. 이 링크대로 찾아준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의 또 단점 뭐냐면은 결국은 이렇게 해도 누락된 논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헨슨 KR이라는 사람의 논문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요게 제일 적합하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정 저자를 식별하고 찾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중에 우리가 피인용 정보, 임용 정보로 확인하고 있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여기 있는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저자를 식별하는 저자 기호를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프스에서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DB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구성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이제 그러면 펌메드 같은 이런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개별 연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자를 부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픈 리서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이제 부르고 오키드 또는 ORC 아이디라고 부르는
는 이곳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저자들이 자기를 식별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여러 명의 동명이인들 중에 나를 특정짓기 위해서는 특정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16자리 디지트 넘버를 활용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느냐 할 때 이 orcid.org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무료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제 아이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 이게 ORC 아이디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아이디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레지스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메일만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되고요. 그래서 내가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쓰게 될 아이디 넘버를 그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바로 제 오키드 넘버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되겠고요. 저는 이런 넘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제가 입력을 했다고 해서 제 이메일 주소도 돼서 자동으로 막 업데이트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제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어떠한 연구 결과물들을 냈는지를 집어넣게끔 되어 있고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연구 결과물을 출간했다거나 책의 저자로 참여했다거나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발표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축적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전의 과거 이력부터 지금까지를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이트에서 내 연구 이력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논문을 출간을 이제 받고 있는 많은 출판사들이 요새는 저자들에게 당신의 오키드 넘버를 같이 적어서 내세요라고 투고 규정에 써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요 넘버를 같이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논문을 출간했을 때 내 이름 옆에 오키드 넘버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연구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추적을 해낼 수 있게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구나. 나도 이 사람과 협력을 해볼까? 이런 협업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프린터블 버전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 프린터블 버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자체를 CV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규정된 포맷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내 오키드 넘버, 요 URL을 알려주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 없이 대부분이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의 정보를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을 구분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구의 필드에 계속 계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연구 저작물들을 출간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만들어서 꼭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구글 뭐 프로필이라든가 웹 오브 사이언스 프로필, 스코프스 프로필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오키드랑 통합이 되거나 호환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오키드가 되고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비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학술지, 특정 내가 저널들, 내가 관심 있는 저널만 보시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학술지명으로 그냥 단순하게 집어넣고 검색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조금 약간의 좀 기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법이냐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블러드란 저널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블러드라고 넣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 이 입력한 게 나는 저널명으로 의도했지만은 펌메드한테 이건 저널이야라고 입력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논문의 제목이나 초록에도 블러드가 나오면 다 검색 결과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펌메드에다가 이거는 저널명으로만 검색을 해줘야 돼라고 명령을 주면 좋겠죠. 그 명령을 주는 방식이 바로 뒤에 가까로 저널, 가까로 닫고 이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이거를 태그라고 불러요. 태그. TH라고 해서 태그라고 부릅니다. 검색 태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이 앞쪽에 있는 해당되는 키워드를 이 범위 내로 맞춰서 해줘. 이 필드에서만 검색을 해줘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5만 건을 확 검색 결과가 줄어들게 되고 저널이라고 줬기 때문에 저널 네임 필드만을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저널들을 검색하실 때는 어떤 태그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럼 태그는 저널 태그만 있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것들만 오늘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그를 이용하면은 태그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영역을 이 입력된 키워드로 다
분석을 해서 검색을 해내기가 되어 있지만은 태그를 입력하게 되면은 특정 영역만, 특정 필드만 딱 찍어서 검색을 시킬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데이터베이스 간 소통을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쪽에 있는 방법들을 쓰기는 하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특정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가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특정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쭉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키워드에 맞춰서 검색된 결과들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매치로 놓게 되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굉장히 적합한 결과들을 앞쪽으로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키워드 매핑해서 좋은 결과들을 주니까 그럼 펀메드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쓰면 되겠구나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시작할 때 그렇게 가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103건에 대한 결과, 이게 과연 다 정확한 결과일까? 라는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의 제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103건의 결과 나오면은 끝까지 안 가세요. 왜냐? 어차피 뒤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예상을 하시고 앞쪽에 한 1, 2페이지, 많아야 3페이지 정도까지 쭉 보신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논문 한두 개씩 체리피켜 해가지고 그냥 끝내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키워드로 입력을 했을 때 1페이지에서 한 2페이지 넘어가는 데쯤에 요 논문이 등장을 했어요. 리뷰 논문이죠? 리뷰 논문을 앞쪽에 배치를 해준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입력한 키워드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라고 타이틀과 초록을 쭉 보니까 연관성이 1도 없어요, 논문의 내용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 관련된 입력된 키워드를 펀메드가 막 분석을 해서 보여주긴 했는데 키워드 일부분만 매칭이 돼서 나온 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의도한 거는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를 의도했는데 스파이널 코드까지만 딱 자른 검색어를 매칭을 시켜서 보여줬던 결과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도대체 일어나는가라는 걸 이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펀메드든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연구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비해서 많은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쉽게 보면은 지금 입력한 키워드에 매칭돼야 되는 논문이 50건이라고 만약에 정해볼게요. 이 50건의 논문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펀메드가 30개만 보여줬으면 20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안 돼요. 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누락되는 건 절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개를 주기 위해서 10,000건 이렇게 검색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너무나 많은 결과들이 계속 G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기반해서 검색이 됐을 거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아닌 아예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은 아예 안 나왔겠죠. 예,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기반해서 이렇게나 많은 결과가 있어? 아니에요. 다 결과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50개를 타겟팅했는데 10,000건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죠? 그 50건을 찾기 위해서 다 일일이 보면서 타이틀 S를 보면서 하나씩 쳐내가는 작업을 합니다. 또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1, 2페이지만 보고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연구를 하면서 누락되지 않아야 되는, 꼭 봐야 되는 논문들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내가 봐야 되는 논문들을 찾기 위해서 그걸 골라내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펀메드가 제시하는 방법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바로 이 메쉬라는 걸 활용해 보세요라고 항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쉬를 잘 활용해 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시간을 50개를 찾기 위해서 10,000건의 건수에서 막 찾아 헤매는 것들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중요한 논문들을 놓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얘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쉬라는 거는 이 통제어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이 펀메드에서 쓰고 있는 통제어이기 때문에 이 통제어라는 커다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통제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A라는 저자가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저자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논문을 쓰는 연구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B라는 저자도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에 관심 있는 연구자여서 B라는 연구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로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 나도 알코올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을 연구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를 좀 살펴볼까라고 했어요. A 연구자가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쓴 걸 알아서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저도 똑같이 펌메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A 저작권은 찾았겠네요. B 저작권은 못 찾습니다.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럼 비저작가 보기 위해서 또 이제 뭐 해야 되죠? 알코올 어딕션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비저작가 찾았으니까 이제 끝났네요? 아닙니다. C, D, E 다른 또 연구자들이 어떤 용어를 이 같은 필드 내에서 동일한 필드지만 용어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게 되죠. 같은 거를 지칭하는데 딱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용어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요? 다른 연구자가 어떤 용어 썼을지 모르니까 그런 용어들을 다 찾아서 다 집어넣어서 계속 검색을 해야지만 놓치지 않고 모든 코어 논문들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찾을 때는 막 이렇게 다른 용어도 집어넣어야 되지만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알코올 유즈 디소더, 디소더즈 이렇게 단수 복수도 따로따로 넣어야 돼요. 단수형을 넣었다 해서 복수형이 같이 찾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과학 도서관인 펌메드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해결하고자 했냐면은 이 통제어를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메쉬라는 통제를 한번 써보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은 메쉬 인덱서라는 사람을 투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A 저자가 논문을 출간하고 B 저자가 논문을 출간했으면 펌메드 논문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 들어온 논문을 읽고 리뷰합니다. 그래서 A, B 저자의 논문을 직접적으로 읽은다며, A 저자의 논문을 쭉 읽어봤다면은 타이틀과 추록에 알코올 디펜던스 용어가 쭉 배치가 되어 있고, 논문의 주요 내용도 다 알코올 의존증이네. 그러면 이 논문은 알코올 의존증을 주로 다뤘어. 알코올 중독을 주로 다뤘어.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정했던 이 알코올 의존증,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인 알코올리즘을 A 논문에서 새기는 해주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에 B 저자의 논문도 읽고, 역시나 마찬가지의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A 저자의 논문에도 샵 알코올리즘, B 저자의 논문에도 샵 알코올리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스타에 해시태그 주듯이 똑같은 태그를 주게 됩니다. 똑같은 태그를 양쪽에다 다 입력을 해줘요. A 저자의 논문, B 저자의 논문에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검색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앞전에는 A 저자, B 저자의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에 등장하는 단어를 검색했는데 이제는 그걸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태그가 걸린 논문을 검색하면 다 뽑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도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요 샵 태그가 걸린 곳들을 검색을 해서 A 저자, B 저자 걸 다 뽑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요 태그 영역을 검색해 샵 태그 영역을 검색해라고 뭔가 명령을 또 줘야 되죠. 앞전에 각가로 저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각가로 메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만 적합하게 문헌을 뽑아내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제어이예요. 통제어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 이거 또 어디서 많이 쓰나요? 선생님 만약에 아시는 것도 뭐 ICD 분 같은 거 떠올리시면 아주 좋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적인 질병분을 분류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서로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형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의 용어로 통제해 놨잖아요. 그게 바로 통제어예요. 이렇게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펌메드에서 그럼 이 통제어들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로 했을 때 펌메드 메인 화면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검색창 아래쪽에 보면 익스플로러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라는 명령창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게요. 자, 펌메드 메인 화면에 가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의 아래쪽에 익스플로러에 메시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요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메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주세요. 또는 새 창에서 열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검색창을 두 개로 분류할 겁니다. 펌메드의 검색창인 지금 보이는 창과 그다음에 메시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을 분류해서 새 탭에서 열어줄 거예요. 새 탭에서 링크를 열게 되면은 요런 검색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펌메드, 이렇게는 메시 검색창 이렇게 나타나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이 메시 브라우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 써 있어요. 메시 메디컬 서브젝트 해징즈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통제어의 시소러스로서 언제 쓰고 있냐면은 펌메드 아티클을 펌메드에 있는 논문들을 인덱싱 세개할 때 씁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메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럼 이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용어들이 어떤 통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브라우저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그럼 앞전에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 교환에 있었던 것처럼 알코올 어딕션 한번 해볼까요?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메시 브라우저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집어넣으면은 이 용어는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다이아베티스 교환의 지에 있는데 다이아베티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102건의 결과가 나오면서 아까는 알코올리즘 하나로 나왔는데 여러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오는 이유는 다이아베티스라고 내가 입력한 이 용어가 이렇게 통제된 용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뭔가 설명문이 있죠? 이 설명문에도 다이아베티스라는 용어가 있으면은 결과값으로 등장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중에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선생님도 내가 평소에 필드에서 쓰던 용어들이 어떤 것들로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 내가 평소에 필드에서 쓰고 있던 용어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키드니 디지즈라고 돼 있다. 그러면 키드니 디지즈라고 되는 용어는 키드니 디지즈를 그렇게 해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색인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뭐 이것저것 그냥 해보시면 재밌을 이게 막 이 메시 브라우저는 막 집어넣으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냥 막 이것저것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소에 쓴 용어들이 어떤 걸 쓰고 있는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이렇게 넣게 되면은 복수형으로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딱 하나의 단어로 매칭이 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음, 선생님도 지금 계속 넣어보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넣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넣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용어들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용어로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다양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결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보셨을 테니까 한번 제가 좀 간단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메시라는 통제어는 통제어이기 때문에 우리 필드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왜 이런 걸로 해놨어? 라고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티클을 색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제어이예요. 그러니까 ICD 분류는 질병을 분류하기 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만들어진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제어이라는 이 의학 파트 의학 간호 보건학 파트 쓰고 있는 이 통제 어휘는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스노메드라던가 ULMC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집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용어집들이 있는 이유들은 만들어진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펌메드 쓰고 있는 메시는 문헌을 아티클을 색인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정체가 좀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형 당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타입 2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컴마하고 타입 2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는 보통 용어 이렇게 도치해서 쓰지는 않잖아요. 일반 논문에 쓸 때는. 근데 여기 이렇게 도치 형태로 쓰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단수형보다는 복수형 위주로 막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왜 이렇게 놨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놨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통제어들은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될 때,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때 그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게 통제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개가 없을 때는 굳이 통제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그냥 그 용어를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굳이 안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 메시라는 브라우저의 목적, 아니, 메시라는 용어의 목적은 주제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 분야에서 넘어가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은 굳이 안 만듭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왜 이렇게 생기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목적성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이 메시 브라우저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알코올리즘이 검색됐던, 그러니까 알코올리즘을 그냥 검색하셔도 되시고, 또는 알코올 어딕션을 검색하면 또 일로 오게 되겠죠? 아니, 알코올리즘 검색하면 그냥 여기로 바로 랜딩이 됩니다. 알코올리즘으로. 그래서 이렇게 랜딩 되니까 이 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 스크롤 내려가면은 뭔가 정보가 많습니다. 이 정보들을 하나씩 잘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환에는 제가 이렇게 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상단에 첫 번째 나오는 굵은 글씨, 이게 바로 메시 통제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메시 통제어로 부르는데, 이게 부르는 명칭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subject 헤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주표목이다라고 번역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번역이나 이런 정확 원래 명칭 같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메시 통제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활용도를 보시게 되면 메시 통제어라고 이렇게, 메시 컨트롤드 보케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설명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은 이 앞쪽에 있는 용어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개념적인 정의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용어라면은 알코올리즘으로 통제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정의를 밑에다 깔아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보면 서브헤딩즈라고 해서 뭔가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브헤딩즈는 부표목이라고 해서 앞에 있던 이 메시 통제어를 좀 더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일 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표목은 이따 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표목 외에 체크박스가 두 개가 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두 개 파트는 검색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이 옵션 중에서는 대부분 첫 번째 걸 많이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첫 번째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게 되는데, 엔트리 텀즈는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봤던 알코올 디펜던스, 뭐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평소에 이렇게 쓰던 용어들은 알코올리즘을 통제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용어들의 엔트리 텀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찾고 있는 통제가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이 또 가능하게 되고, 크로스로 체크가 가능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던 용어 외에도 이 필드 내에서 이런 용어들도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좀 아래 내려가면 C 올수라고 되어 있는데, C 올수는 이제 알코올리즘과 유사하게 메시 키워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제안해 주는 거고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로 아래쪽에 뭔가 트리 형식으로 용어를 계층화시켜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시소러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시소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로 우리가 검색에도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는 트리 형태의 구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용어를 트리 형태로 만들어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용어의 계층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보다 상위 개념, 이 용어보다 하위 개념을 보여주게 되고요. 유사한 단계에 있는 개념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서 이 학문의 계층 구조 자체를 볼 수 있게끔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계층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검색에서도 좀 더 효율성 있게 검색을 해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메시를 도대체 어떻게 검색에 활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펀메드 서치 빌더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기 보시게 되면 알코올리즘을 우리가 검색했던 이 화면에서 우측에 보게 되면 펀메드 서치 빌더 보이실 거예요. 이 서치 빌더 아래쪽에는 네모칸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메모장 같은 역할입니다. 내가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요 바로 아래 보시면 Add to Search Builder라는 버튼이 있게 돼요. Add to Search Builder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Add to Search Builder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던 통제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까로 메시라는 태그를 자동으로 붙여오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빌더기 때문에 뭔가 검색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Add 서치 빌더 눌러서 이렇게 검색 키워드가 완성이 됐어요. 검색식이.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하십시오. 우클릭해서 뭐 카피하셔도 되고 컨트롤 C에서 카피하셔도 되겠죠.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펀메드 아까 열려졌던 탭으로 오셔서 혹시 닫아져 있으면 다시 펀메드 접속을 해보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라고 검색 만들어진 키워드 검색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82,458건으로 저랑 똑같은 결과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일단 저도 베스트 매치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제 82,458건은 우리가 1번부터 마지막 번에 나오는 것까지 검색, 다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왜죠? 앞전 통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림 도식화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시 인덱서들이 82,458건 논문 다 읽은 거예요. 다 읽었고 이 논문마다 다 세기너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앞전에 제가 펀메드에 설명드릴 때, 자, 알코올리즘이라고 검색을 했으면 요 키워드를 갖고, 타이틀이든 초록이든 영역을 확인해서 검색 결과를 매칭해서 던져줍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티클 타이틀은 알코올 유즈 디소더예요. 용어가 매칭이 안 되죠. 다른 용어를 검색어로 줬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입력한 결과가 그대로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용어가 등장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등장했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가까로 메시란 태그를 줬잖아요. 이 메시 태그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용어를 앞에 있는 키워드를 어느 필드에서 검색해라고 지정해 준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지정한 필드가 어디냐면은 타이틀과 초록을 지나서 더 스크롤 끝까지 내려가십시오. 계속 내려가시면 된다. 스크롤 끝까지 내려가시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 영역을 검색해라고 지정한 거예요. 이 메시 텀즈 영역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샵하고 태그 달았습니다라고 설명했던 그 그림에서 샵 태그 달았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메시 인덱서들은 이 아티클의 전문을 읽습니다. 이 아티클의 전문을 다 받아서 읽어보게 되고 리뷰를 끝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해시태그를 어디다 달아두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달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직접 달아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코올리즘 용어가 있죠? 알코올리즘. 지금 이상하게 4개가 나와있는데 이거 이따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좀 뒤에 가시면. 알코올리즘 용어. 바로 저희가 검색한 건 이 부분을 검색한 겁니다. 그러면 앞전에 봤던 이 82,458건의 논문들은 전부 다 아티클 딱 타이틀 들어가서 내려가게 되면은 메시텀즈라는 영역에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가 색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검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성 높겠죠. 정확도 100%입니다. 예. 이미 전문가가 다 읽고 리뷰를 끝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성 있는 논문들만 다 튀어나온 거예요. 관련 없는 건 튀어나오잖아요. 알코올리즘과 상관없는 거는. 자, 근데 이 논문에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용어만 색인되어 있지는 않은데요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이 용어만 대표하지 않겠죠. 이 논문은 아마 바이오마커스를 다뤘을 거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 연구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CMT에 관련된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메시텀즈만 읽어봐도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도 미리 짐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메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에 보면은 저자가 선정한 주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주요 키워드는 3개에서 5개만 딱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어떤 주제를 다뤘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메시 키워드는 그 역할과 완전 달라요. 논문을 색인하는 역할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연구자들이 검색을 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물어보세요.
왜 이 논문에 이 용어가 색인이 됐나요?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검색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메시 인덱서가 하는 역할로 인해서 이런 용어가 색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자로서 이거를 꺼내는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헌에 색인되는지까지 확인하시고자 하시면은 현재 선생님이 계신 필드가 아니라 도서관계 필드로 넘어오셔야 되는 뭐 그런 완전히 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메시 인덱서가 사람이니까 이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하고 있나? 지금은 약간의 좀 반자동 색인이라고 해서 좀 기계와 사람이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전에 봤던 이 메시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정확도 있는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뉴얼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알코올리즘 각가로 메시로 검색했을 때는 타이틀이나 초록에 있는 용어들을 매칭을 시키지 않고 메시텀즈에 있는 용어를 매칭을 시켜서 검색 결과로 뿌려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논문들이, 그러니까 정확도 있는 논문들이 등장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소러스로 검색하는 방식인데, 시소러스 검색은, 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검색했던 알코올리즘 용어는 이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가장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활동은 안 하는데, 지금 설명드리려는 기능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다이아베트 멜리투스로 검색을 만약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각하로 메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메시텀즈 항목을 매칭을 시키겠죠? 메시라고 태그가 되어 있으니까. 자, 메시텀즈 항목을 가봤더니면은 다이아베트 멜리투스 콤마 타입 1이 검색이 됐습니다. 다른 게 나왔죠? 예, 매칭이 안 되죠? 그리고 타이틀도 타입 1 다이아베티스입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이걸 검색했는데 왜 얘가 나오지? 그렇죠? 희한하죠? 자, 이거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이 메시의 구조상 상위 개념을 검색하게 되면은 하위 개념을 다 한 번에 갖고 와서 검색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위어로 검색을 하면서 나 1형 당뇨랑 2형 당뇨 다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일일이 넣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위 거 넣으면 하위 거 다 끌어서 한 번에 다 검색이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제가 알코올리즘을 아까 82,000건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내가 검색하려는 주제의 범주는 요게 아니었습니다. 요것보다 조금 더 큰 범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 알코올리즘 용어 위에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트리 구조는 다 링크화 돼 있거든요. 링크가 하이퍼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용어로 다시 브라우저 바뀌게 됩니다. 이 전환된 브라우저에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의 사이에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거는 알코올리즘과 알코올 인듀스드 디소더즈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싶었거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용어를 검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래쪽에 있는 게 다 검색이 됩니다. 한 방에. 네. 아주 편하죠. 예. 그래서 내가 검색하려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때 그 세부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상위 개념을 검색했을 때 아래에 있는 것까지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메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이어를 모두 포함해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옵셔널한 기능, 아까 여기 서패딩과 검색 옵션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먼저 요 아래쪽에 있는 검색 옵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우리가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했을 때 82,000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포커싱을 좀 더 두고 싶은 이제 좀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아까 알코올리즘 메시 브라우저 검색했던 요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알코올리즘 메시 요 부분 일단 지워주시고요. 서치 빌더에 있는 요 네모 박스에 있던 거 지워주시면 된다.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그냥 지우시면 되세요. 메모장과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알코올리즘이라고 써있는데 아래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서패딩즈의 체크박스를 지나게 되면은 리스트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을 체크를 해주셨으면은 우측에 오셔서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르게 태그가 MAJR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게 돼요. 메쉬에서 MAJR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 전체를 한번 똑같이 카피해서 한번 펌메드에서 검색해 보도록 할까요? 자, 펌메드에 똑같이 이번 MAJR 태그로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6만 1,000건으로 한 11,000건 정도 줄어든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아티클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아까 들어갔던 1번에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더 내려가서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서 쭉 똑같이 이제 확인하려면 스크롤 내려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렇게 타이틀가 매칭되지 않을 거잖아요. 요 용어는 태그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 잡혀져 있는 태그 때문에 아래로 쭉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은 메시텀즈라는 항목이 있게 되고요. 메시텀즈는 몇 개까지 색인이 가능하냐면 이게 개수는 그렇게 막 100개씩 이렇게 색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검색 효율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위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뭐 15개 뭐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적을 때는 1개, 3개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티클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가게끔 되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선생님 좀 이렇게 딱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이 끝에 별표가 찍혀지는 게 보입니다. 이 별표. 이 별표는 다 찍어주지 않았어요. 네, 별표는 메시텀들 중에서 1개에서 5개까지만 찍게끔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여러 개, 한 10개가 넘는 이 메시텀들 중에서 주요한 것들에만 별표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성과 남성을 다 대상으로 했고 성인 중에서 미드레이 중년도 다뤘고요. 사이코테라피를 진행을 했고 뭐 RCT로 뭐 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논문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CBT를 했다도 아닙니다. 결국은 알코올리즘과 알코올리스트 어너니머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로 별표를 쳐놔요. 그래서 이 메시 메이저 토픽을 쓰는 때는 언제 쓰게 되냐면은 내가 이 해당되는 용어로 색인된 논문들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른 논문들만 보고자 할 때. 그래서 포커스를 좀 더 좁게 맞춰서 딱 정확도 있게 내로우하게 볼 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날라간 11,000건, 아까 전에 11,000건 정도 사라졌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 11,000건 중에 사라진 그 논문들은요, 아예 연구 주제가 알코올리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알코올리즘이라는 내용이 언급은 되었는데, 그렇게 이 내용, 연구 자체 주제로서는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뭐, 이렇게, 연구 중에 확인을 해보니, 알코올 중독 알코올리즘 환자들에서는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났고 어떤 대상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었을 거지만은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6만 1,000건은 알코올리즘을 주요하게 다룬 논문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적으로 주요한 것들만 찾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서패딩은 언제 쓰냐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 용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했을 때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돼서 모든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좀 주제로 특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측에 서치 빌더 똑같이 한번 지어주시고요. 메시 브라우저에서 서치 빌더를 한번 더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우리가 메시 메뉴 토픽 제한해놨었는데 이것도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 해제를 해주세요. 리스트 투 메시 메뉴 토픽 해제.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알코올리즘을 진단하는 연구들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알코올리즘 메시 검색하고 또 다이아그노시스를 또 검색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서패딩지를 활용해요. 서패딩지에 보게 되면 다이아그노시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게 되죠.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가시게 되면은 똑같이 서치 빌더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에듀터 서치 빌더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는 굉장히 길게 검색식이 잡혀요. 근데 뭐 메시라는 거는 잘 보이고 알코올리전 용어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슬러시 하고서는 제가 체크했던 용어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전체를 다 하필 해주시면 되세요. 전체 다. 그 다음에 펌메드에 와서 똑같이 전체 다 길어도 그냥 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9,248건으로 줄어들게 돼요. 확 줄어들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아티클을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역시나 뭐 타이틀 초록에는 이 용어들 등장하지 않겠죠? 예,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알코올리즘하고 아까 제가 체크했던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이 이렇게 검색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물론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입력한 검색어에 의해서 얘가 검색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죠? 아까 전이랑? 굉장히 포커싱이 확 잡혀졌죠. 내가 원하는 특정 세부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더 찾을 때 서패딩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주제를 더 포커싱해서 내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만 확인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나는 알코올리즘 관련된 모탈리티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룬 논문만 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여러 개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한 번에. 이걸로 해서 카피해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모탈리티에 관련된 논문들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요하게 다룬 것들만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메시텀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별표까지 지켜진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시 브라우저에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서플리먼터리 컨셉은 도대체 뭐냐면은 메시에 색인할 수 없는 케미컬, 프로토콜, 디지즈, 오르가니즘 텀즈를 별도로 추가한 건데요. 이거를 왜 도대체 그럼 만들어놨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메시는 1년에 한 번씩만 갱신이 돼요. 이 통저들은 자주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용어집 자체가. 갱신이 한 번, 뭐, 메시 같은 거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12월에 갱신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나서 다음 연도 거를 준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025 메시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떤 특정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코비드 19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10월, 11월에 막 갑자기 막 등장하니까 그때 막 급하게 논문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검색을 시켜야 되는데 색인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11월에 막 이렇게 막 이야기 논문이 등장하게 되니까 메시는 갱신하기 전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추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앞전에 지금 교환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용어들도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물질명이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뭐 신드롬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렇게 서플리먼트리 컨셉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제 검색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검색된 결과들은 건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5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로 통제어로 색인을 만든다는 것까지 가기에는 개념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메시 여기 브라우저에 지금 2012년도에 들어왔대요. 이 데이트 인트로듀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는 2012년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플리먼트 컨셉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서플리먼트 컨셉이 들어오자마자 다음에 무조건 메시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다 검색을 시키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리먼트 컨셉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검색할 때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차이점 뭐가 있냐면은 트리 구조가 없어요. 서플리먼트리 컨셉은 트리 형태의 구조가 없게 됩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우측에 에디트 서치 빌드하면은 길게 태그가 잡히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다 카피하셔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펌메드여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인돼 있는 용어들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자연어로 검색하게 되면은 자동 키워드 검색 기능 확장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은 연관성 없는 문헌이 많이 검색되고 누락되는 논문도 발생한다. 이제 통제어 메시로 검색하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냐면은 책임과 리뷰한 논문들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결과들만 확인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어 검색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확장을 해?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트리아 피브릴레
트랜스레이션 검색한 결과거든요. 여기 지금 트랜스레이션즈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집어넣는데 두 단어만 집어넣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두 줄의 검색식을 펌메드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집어넣은 두 개의 단어를 갖고 이렇게 자기 알아서 트랜스레이션해서 검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하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50건 만드는 데 연관이 있을까봐 10,000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통제어 쭉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가장 크게 또 오해하실 때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러면 통제어로만 검색하면 된다고, 메시로만 검색하면 되겠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또 안 됩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최신 지견들을 보셔야 되는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어 검색을 같이 해주셔야 되세요. 자연어 검색은 왜 하냐면은, 통제어가 색인되지 않은 문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요새 이제 논문이 다 온라인상에 먼저 출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출간된 논문들은 이게 색인이 완료될 때까지, 즉 통제어로 통제어가 메시가 색인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시간이 뭐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티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어로 색인이 된 것들은 검색이 가능이 되지만은 통제어 색인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어로만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퍼버드 오브 프린트 같은 논문이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왜 색인이 안 돼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최신 순위 정렬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바로 안 잡히네요. 네.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자, 어딨냐면, 이 10번에 보시면은,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라고 이렇게 찍혀지는 거 보이시나요?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면, 이렇게. 자, 온라인 어헤드 프린트라는 논문은 바로 이 아티클 자체는 출간이 되고 온라인상에 공개는 된 건데, 보시면은 권호 정보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냥 출간 연도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해당되는 저널에서 이 아티클을 온라인상에 우선 공개를 하는 거예요. 피어리뷰 다 끝났고 어셉된 거기 때문에 먼저 출간하는 겁니다. 요새는 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먼저 출간하고 이 이슈가 이번 이슈에 잘 맞게 되면 다시 편입을 해서 재출간하게 되는데 권호 정보를 부여하게 되는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티클의 타이틀과 초록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 게 아닌데 내려가 보게 되면은 메시텀 영역이 없습니다. EPUB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들은 메시텀이 없어요. 온라인상에만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들은 아직 메시 색인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알코올 어딕션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알코올리즘? 이라고 만약에 내가 아까 통제어인 걸로 검색을 했을지라도 이렇게 EPUB으로 나온 논문들은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리즘만 하니까 20만 건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까로 메시라고 통제어로 검색하는 순간 이 1번 아티클은 절대로 만나볼 수 없게 됩니다. 네. 타이틀에 알코올 유즈 디소더라고 써있을지라도 안 됩니다.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어로만 검색을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어 검색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검색을 하실 때는 좀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거는 그냥 검색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확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교환에 있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서저리를 찾고자 해요. 그럼 연구자가 의도한 레이저 서저리는 뭘까요? 레이저와 서저리가 같이 붙어 있는 용어를 찾고자 하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레이저 여기 있고 썰저리가 안 보이죠? 레이저 다음에 썰저리가 와야 되는데 이상하죠? 내가 찾으려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면 여기 어드밴스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드밴스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검색했던 검색 기록들이 펌메드는 바로 다 지우진 않고요. 펌메드에 어드밴스 들어가면 아래쪽에 히스토리에 내가 지금까지 검색어로 집어넣었던 거 다 쌓이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레이저 서저를 검색을 했습니다. 14만 건 검색했었어요. 라고 이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검색한 거 옆에 보면은 디테일즈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꺽쇠교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렇게 레이저 서저리를 요렇게, 우리
연구자는 이렇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검색했습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이저와 세라피를 이렇게 엔드 처리하면서 멀리 떨어뜨려 놓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처음에 나오고 썰저리가 쫙 뒤에 나와도 그 썰저리는 테라피로도 검색어로도 치환도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결과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막고자 할 때는 뭐 어떤 작업들을 해주면 어떤 기법들을 써주냐면은 첫 번째 기법은 뭐냐면은 다운표입니다. 앞뒤로 다운표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키워드 시작에 다운표, 끝에 다운표. 이렇게 하면 구문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앞전에는 그냥 입력했을 때는 트랜슬레이션은 무조건 해요. 네, 다운표로 양쪽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 하지 마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그래서 4,930건 확 줄어듭니다. 어드밴스는 한번 가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그냥 했을 때는 14만 건이었는데 다운표를 주자마자 트랜슬레이션 항목이 없어졌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표를 받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하지 않아요. 그래서 4,930건으로 딱 묶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네이버나 구글도 똑같습니다. 따르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 구문에 다운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풀지 않고요. 딱 붙어 있는 용어들만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4,930건 들어가게 되면 레이저와 썰저리가 무조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제 올필드라서 아마 다른 데 아마 필드에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베스트 매치로 바꿔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만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좀 많아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그 제가 올필드입니다라고 혼자 말을 약간 해주시는데 레이저 썰즈라고 가까로 올필드란 태그가 입혀져 있어요. 자동으로. 이건 자동으로 입혀져요. 아무것도 태그가 없으면 무조건 올필드 태그가 입혀집니다. 자, 올필드 태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검색된 결과들을 봤을 때 이 타이틀과 SJ뿐만 아니라 어필레이션 영역들까지 다 검색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영역들, 눈에 보이는 영역들은 다 검색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는 결과 값이랑 좀 먼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들은 어디가 가까울까요? 이 논문의 타이틀과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에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가장 근접하겠죠. 이렇게 필드 요 타이틀과 초록 영역만 이 용어로 검색해라고 하게 되면 내 연구 주제와 내 연구 키워드가 가장 밀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 태그를 걸어주고서 검색을 많이들 해요. 근데 이거 좀 길잖아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번영식으로 해놓은 게 TIAB 타이틀 앱스를 검색할 때는 가까로 TIAB로 검색해라고 지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4,900건에서 900건 정도 사라지고요. 4,038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라진 900건 정도는 다른 필드에 레이저 썰저리가 있던 경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자마자 못 찾았던 경우고 지금 이렇게 초록에 레이저 썰저리 이렇게 바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어 검색을 하실 때는 이렇게 검색 영역을 좀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불필요한 최소화하기 때문에 다운표와 이 가까로 TIAB 태그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어 검색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메시 검색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제가 항상 그 메시 검색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알코올리즘 있었잖아요. 자, 첫 번째 실수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검색하는 경우. 아까 제가 봤죠? 자, 요거 다 메시텀으로 선정했는데 왜 20만 건 나오지? 이유가 있죠? 태그가 없잖아요. 태그가 없으면 얘를 뭘로 했을까요? 올피드로 검색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에서 용어를 확인했다면 반드시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태그가 잡혀져 있는 형태로 가까로 메시 태그가 잡혀져 있는 형태로 검색해야지만 메시 검색이 됩니다. 두 번째 또 실수하신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알코올 어딕션.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나 메시 검색했는데 왜 결과 하나도 없지? 이렇게 또 당황하십니다.
이 앞에가 메시 용어가 아니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마다 요구하시는 거는 가까로 메시만 붙이면 다 메시 검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 간혹가다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까로 메시 태그를 붙일 때는 요 용어들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굵은 글씨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펌메드 화면과 메시 브라우저를 동시에 키워놓고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를 그냥 이렇게만 쭉 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간단한 연구 주제를 갖고 해보도록 할게요. 요건 그냥 기사를 하나 캡처한 건데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쭉 뭐 결과는 결국은 뭐 스마트폰 앱을 적용했더니만은 알코올 의존증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결과가 됐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는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시사는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은 당연히 이런 연구의 제한점들이나 어떤 리절트나 리미테이션들을 모아서 그 연구들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더 나아가는 연구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선행 연구자를 수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연구를 더 발전시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 이 음주량, 즉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것들에서 어떤 해결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펌메드에 뭐라고 검색하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검색하게 되죠. 알코올 유즈 디소더즈 모바일 앱.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건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검색했을 때 지금 이거 캡처할 때 204건 나왔었거든요. 음. 자, 이제는 압니다. 자, 통제어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도 있는 논문에 검색이 안 됐기 때문에 트랜슬레이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누락된 거 분명히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코어 논문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자가 의도한 바는 있겠지만 그 의도한 바를 펌메드는 이렇게 입력해주게 되면은 절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00건 정도 되는 논문에서 제가 아티클 1페이지부터 좀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안드로이드 폰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 환자는 1도 관련 없는 논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러시아 알코올 리서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엉뚱한 거 나왔어요. 자, 이런 엉뚱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건 뭐냐면은 50건을 찾기 위해서 10,000건을 받는 펌메드가 아니라 50건을 찾기 위해서 200건을 만들어내는 펌메드를 만들 겁니다. 200건도 좀 많다 그러면 120 정도로 좁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타겟을 최대한 좁혀서 50건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걸 봐야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50개를 찾기 위해서 50개를 딱 자르는 검색은 불가능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50건을 찾기 위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검색되는 결과 건수를 100, 120 이런 식으로 좀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할 건데 그걸 이렇게 6단계 정도로 거쳐가면서 하시면 좋아요. 대부분 연구 주제를 구체하고 검색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선정한 다음에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키워드 선정은 통저가 있으면 선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통저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글을 할 거면 구글은 통저가 없거든요. 키워드 선정해서 통저 단계를 빼줘요. 검색 전략에 따라서 검색어를 수행하고 검색 결과 확인한 다음에 오류를 검토하고 만약 오류가 있다면 다시 재검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연구 주제로. 첫 번째는 주요 개념을 추출해줘야 되는데 주요 개념 추출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경우들은 너무 일반적인 용어를 넣었을 때예요. 그래서 임팩트, 프로세스, 아웃컴, 인터베이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용어들은 다 빼버리면 돼요. 이 연구를 찾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연구에서 뭐 알코올 스마트폰 앱의 중재와 관련된 연구를 할 거야. 인터베이션 안 넣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 그다음에 결과 너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세부적인 용어가 들어갔을 때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는 45세 남성만을 대상으로 뭐 이런 거 또는 약의 투약량이 0.5, 0.1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너무 디테일한다거나 나는 이번 환자의 하루와 일주일 그 차이를 보고 싶어.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연구가 안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의 투약량에 따른 비교를 내가 뭔가 보고 싶다. 약물 투약량에 대한 비교를 보고 싶다면은 어떤 약물을 투여했는지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별로 그 투약량이 다 다르게 연구들이 있겠죠. 그걸 모아서 내가 합성할 수 있는 증거들 또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미리를 내가 요 용량대로 한 것만 비교할 거면 다른 논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전에 보여줬던 기사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결국은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거 보고 싶잖아요. 이것만 딱 검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내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불리한 연산대로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d or not으로 이야기하게끔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현 세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이걸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잘 알고 계시는 AI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하게끔 바뀌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 세대에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다 불리한 기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불리한 기법으로 되어 있을까? 이게 사람의 의사를 가장 간결하게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이 기법의 단점은 용어에 가중치를 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단지 그 단점은 있는데 그거 빼면은 그 나머지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사람이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용어를 명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에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는데 라는 걸 볼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언급된 논문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and로 조합한 영역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검색 자료를 수립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어떻게 선정하느냐라고 되면은 주제 분야에 따라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펀메드 하나만 할 건데요. 그러면 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죠? 펀메드는 미국 국립과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북미 쪽의 데이터가 추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제3세계국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적게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려면은 그쪽의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똑같이 의학 관련된 분야인 EM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건 도서관에서 보고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이걸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주제 분야는 없이 전 주제 분야를 다 봐야 되겠어. 뭐 내가 연구하는 파트가 뭐 심리학이나 또는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 주제 분야를 다른 곳들을 봐야지만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 분야에 맞춰서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일단 펀메드 교육이기 때문에 펀메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정을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키워드를 선정하셔야 되세요. 키워드 선정에서는 통제어와 자연어를 둘 다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제어는 아까 우리가 메시브로에서 확인했고, 자연어는 제가 플러스 알파로 써놨습니다.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꺼내서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꺼내냐? 그러면 내가 리뷰했던 저널, 내가 알고 있는 책, 그 다음에 인터넷 웹사이트, 내가 연구하는 필드에서 쓰는 거, 현장에서 쓰는 것들 다 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메시 브라우저의 엔트리 텀 장목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용어들을 꺼내셔야지만 최신문은 누락하지 않고 검색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용어를 꺼냈으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두시면 되냐면은 검색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세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 세트는 전부 다 5월로 다 묶어주면 되겠죠. 세트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통제어로 정확도 있는 논문을 챙기고 나머지 자연어로 최신문을 챙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에 누락되는 거 없이 최대한 포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에서는 어드밴스 서치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어드밴스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전에 우리가 들어갔던 어드밴스 서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하실 겁니다. 검색창 아래에 항상 어드밴스가 있게 되고요. 지금 위쪽에는 빌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검색을 하시는 곳이고요. 아래쪽에 히스토리는 아까 우리가 검색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쌓여 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이 테이블의 우측 상단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좀 깨끗하게 지워놓고 할게요. 지금 다른 게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딜리트 눌러서 컨펌 하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더에서 검색식을 구성한 거가 히스토리로 넘어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통제어를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을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제어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검색하는 순서는 뭐였죠? 먼저 알코올 중독 세트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요겁니다, 요거.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벤다그램부터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통제어 검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아까 알코올리즘 계속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용어가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add to search 빌드에서 알코올리즘 각가로 메시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지금 선생님도 해보시면 되세요.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드밴스 서치로 오시게 되면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아요. 아래는 태그가 있을 때 쓰는 영역이고요. 위에는 태그를 내가 안 입혔을 때 쓰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는 여기서 태그 입혀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래 아래쪽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 용어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집어넣을 필요 없고요. 둘 중에 한쪽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아래는 태그가 있는 것, 위에는 태그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태그가 있을 땐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서치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그냥 이 검색이 됩니다. 알고리즘 메시 검색이 돼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이걸 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치 옆에 있는 꺽쇠 기호로 가셔서 Add to History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꺽쇠 Add to History. 꺽쇠 기호에 마우스 올리시면 Add to History가 나타나고요.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한 줄이 쌓입니다. 지금 저는 솔트를 모스 리스트로 나서 이게 뜨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이거는 베스트 매치면 안 나오고요. 모스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82,458건 메시 검색 끝났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건 이제 통제어 한 줄을 검색을 했고요. 우리는 알코올 중독 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교환에 다음 장 있는 것처럼 자연어 검색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 개념 간의 OR로 조합한 검색식이 필요해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이 교육을 할 때 권장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알코올리즘의 용어, 이 통제어를 한 번 더 자연어로 쓰세요라고 꼭 설명을 드려요.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알코올리즘 검색했는데 왜 또 한 번 더 검색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건 통제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 필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 타이틀 초록에 혹시나 알코올리즘을 쓴 연구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타이틀 앱트랙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여기다 검색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야 될 용어들은 이제 스페이스 두고 OR로 해서 계속 묶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페이스 두고 OR 스페이스. 스페이스 두고 OR 스페이스 이렇게 계속 키워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도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이스 OR 또 계속 집어넣어주면 돼요. 근데 오늘은 실습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다 넣으려면 길어지니까 저는 일단 두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넣고 싶으시면은 여기 안에 쪽에서 확인하시고 뭐 알코올 디펜던스 이런 거 카피하셔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구문은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대문자로 제가 불련 연산자를 썼어요. 불련 연산자는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대문자로 쓰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소문자로 쓰셔도 검색은 돼요. 근데 이걸 가끔 가다가 구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새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약간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로 쓰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셨던 건 뭐냐면은 왼쪽에 필드가 올필드예요. 올필드는 저희가 너무 많은 영역을 검색할 때는 좀 불편하게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 끝까지 내리시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 타이틀 앱스트랙 영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바꿔줄게요. 올필드에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애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 쿼리 박스, 즉 태그를 입력해야 되는 검색창 쪽에 각가로 타이틀 앱스트랙이 자동으로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태그는 손으로 입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어 검색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알코올리즘 세트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5월로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5월로 조합할 때 다시 검색식을 탁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때는 앞쪽에 있는 서치 넘버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넘버만 입력하셔도 이 구문을 그대로 끌고 와서 검색하게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에 통제어, 2번에 자연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커리박스 위에 말고 커리박스에다가 샵 1 스페이스 5R 샵 2라고 이렇게 검색해 줍니다. 이 히스토리는 번호로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3번, 4번이면 샵 3, 샵 4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듀엑스를 해주시게 되면은 97,145라는 통제어,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세트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검색에는 정확도 높은 결과와 최신 문헌이 놓치지 않고 결과값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의 다음 장처럼 모바일 앱 세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만드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알코올리즘 세트인 3번과 모바일 앱 세트인 6번을 엔드로 조합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 한번 쭉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교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저도 화면을 똑같이 진행할 거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만드시고 엔드로 조합하는 것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스마트폰 앱인데 스마트폰 앱에 대한 통제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앱, 뭐 스마트폰 앱,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모바일 앱이라고 검색한 거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쪽에 쭉 가보니까 서패딩즈는 좀 적게 나타나네요.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패딩즈는 용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엔트리 텀즈는 또 양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리 구조까지 확인이 돼요. 이게 쭉 확인해보니까 제가 찾으려던 용어가 맞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가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펌웨어 서치 이렇게 용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나왔다 해서 무조건 맞는 용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dd to Search 필드를 눌러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가까로 메시라는 걸 확인합니다. 역시나 카피를 떠서 아래쪽 쿼리 박스에 집어넣고 Add to History 해줍니다. 그러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가까로 메시라는 하나의 통제어가 완료가 돼요.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 진행해야 되니까 자연어 검색 때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통제어로 집어넣은 용어는 꼭 한번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또 권장을 드리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통제어의 이해라고 그림 보여드릴 때 있었던 건데, 단수형으로 검색했다고 해서 복수형이 똑같이 검색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은 따로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되는 이 복수형까지 따로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수형과 복수형을 각각 넣어주셔야 되세요.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모바일 앱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면 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모바일 앱스를 넣었으면은 당연히 모바일 앱 이런 것도 다시 단수형도 꼭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준 다음에 필드 값은 타이틀 앱색으로 한번 바꿔놓으면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앱스로 고정하고 애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태그는 다 입혀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애드 투 히스토리 하시게 되면은 자연어 검색 완료가 됩니다. 저보다 개수를 적게 넣으시면 이제 건수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샵 4번과 샵 5번을 5월로 추합해 주시게 되면은 23,167건. 저랑 건수는 다르셔도 돼요. 왜냐면 아마 자연어 개수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잡혔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는 샵 3번과 샵 6번 이렇게 두 개를 조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75건이라는 결과값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보시면서 만약에 좀 완성이 다 안 되셨으면은 요 교환해 보시면서 또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도 이런 순서대로 이런 세트를 만드시면 되겠고 세트가 꼭 이렇게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기본 틀에서 베리에이션은 가능하시니까 그것들을 확인하시고 키워드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검색했을 때 뭐가 좋으냐? 앞전에 그냥 막 검색했을 때 204건에서 교환은 이제 84건이 나왔었어요. 이건 자연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좀 컴팩트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다 보니까 간혹가 선생님들이, 그냥 난 이거 귀찮아.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 귀찮아. 그냥 하던 대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귀찮아 보이지만, 이거 만드는 게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지금 제가 천천히 해서 그렇지, 실제로 선생님들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5분도 채 안 걸려요. 그거는 그 5분도 채 안 걸린 시간을 가지고서는 120건의 논문을 리뷰하는 시간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시로 120건 정도밖에 안 되지만요. 실제로 선생님 하시려면은, 뭐 500건, 1000건 이렇게 차이가 엄청 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정확도 있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체계적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검색 결과가 등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는 게 아니고요. 늘어날 때도 있어요. 못 찾았던 거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용어를 넣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필터라는 기능은 있는데 필터는 펌메드에 검색된 결과에서 좌측에 타입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아티클 타입들만 지정할 수 있는데 필터는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 번 적용하면 계속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꼭 클리어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펌메드는 원문을 안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펌메드는 원문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원문을 보시고자 하면은 내가 이 아티클의 원문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아티클 타이틀 우측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등장해서 여기 풀테스트 링크로 아이콘을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등장하는 아이콘들은 펌메드가 제공하는 거라서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Find It이라고 이 아이콘이 있어요. Find It.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이 아티클을 보고 있는지의 링크를 자동으로 이 Find It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인교정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에서 이 풀테스트 링크를 줘요. 여기 누르시면 PDF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꼭 여기 원내가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뭐 다른 해외에 나가서도 이렇게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만 하시면은 원문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이 아니라 Find It만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무조건 원문을 다 갖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없을 때는 원문 복사 신청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인쇄본 형태만 가능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서비스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이 아티클을 검색하시고 나면은 초록이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항목이 등장이 되는데 이 해당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아티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아티클과 유사한 논문 보고 싶잖아요. 그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 결과 저장은 세이브 버튼으로 많이들 하고는 계시는데 엔드노트 같은 프로그램 쓰시면 훨씬 더 잘 관리가 되시고 도서관에서 다음에 엔드노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을 끝나고 나면은 이 결과를 매번마다 업데이트된 결과를 받아보려고 3번부터 1번부터 6번까지 다 검색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얼럿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검색을 조합을 해놓고요. 얼럿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검색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이메일로 자동으로 펌메드 검색을 돌려서 결과를 이메일로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연구 결과를 좀 기다리는 검색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얼럿을 만들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저는 주로 얼럿을 제가 주로 보는 저널들을 다 5월로 묶어서 집어넣은 얼럿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검색식으로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논문 여기에 있는 저널들의 논문이 등장하게 되면은 제 이메일로 타이틀과 초록이 들어오고 저는 그걸 본 다음에 관심 있으면 원문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가로 TA가 각가로 저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어넣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33분이 돼서 이 뒤에 구글이나 AI 내용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종료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네, 선생님이 좀 편하신 오늘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더 진행하는 게 나을지, 시간이 안 되셔서, 안 하는 게 나을지, 네. 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진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는 한 10분? 10분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채팅창에, 예, 가능하시군요. 예, 그러면은, 여기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엄청 디테일한 내용도 따로 보실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많이 쓰고는 계시지만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색 뭐 기법들은 다 뺐어요. 뭐 선생님들 파일 타입 지정어 이런 것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입력된 그 키워드의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추적된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 이 개념으로 앞뒤로 도치시켜서 이렇게 검색을 집어넣게 되면은 결과값들의 순서 출력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을 앞쪽으로 꼭 키워드를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검색어의 순서에 따른 랭크 평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넣으셔야 되세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구문 검색입니다. 자연어 검색 앞뒤 따옴표 꼭 주셔야 되세요. 그러셔야지만은 그냥 넣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검색된 결과값도 달라져요. 그래서 꼭 구문으로 잡아야 되는 거 꼭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불리한 연산자를 구글도 씁니다. 네, 근데 잘 모르세요. 왜냐면 그냥 띄어쓰기만 쭉 하세요. 그러면은 다 엔드로 조합합니다. 키워드 단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결과가 많기도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탈리 아스트로플라스티, 토탈리 리플레이스먼트 각각 다운표를 묶어준 다음에 얘네 OR로 조합해줘 해주고 그 다음에 소가로는 뭐냐면 우선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교집합 하듯이 먼저 연산해 이거거든요. 우선 연산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드로 조합할 때 요걸 조합해줘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17,100건처럼 줄어들어요. 그래서 구글도 이 불리언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좀 조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구글로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펌메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구글만 쓰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은 그 구글은 인라드 구조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냥 크롤링해서 막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신뢰도가 있는 논문인지 아닌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인용수 나타나니까 여기 신뢰도의 표현이 아닐까요? 이 인용수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가능하다고 계속 그 학술 커멘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요 피인용수를 너무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피인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글이 생각한 계산한 피인용 방법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이런 공식적인 피인용수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인 척도로 가져가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지 않고 부실한 학술지들이 간혹가다 검색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 논문에 내가 인용할 때 구글에서 인용하다 보시면은 안 좋은 논문들이 인용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했던 통제어 안 써요, 구글은. 그래서 정도율 높은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논문들의 연구 논문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게 펀메드처럼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검증이 돼 있는 것들을 돈을 주고 저희가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구글을 좀 보완적으로 쓰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면은 AI로 검색을 하면 되지라고 또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AI 검색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펀메드를 중심으로 뒀을 때 내가 이 연구 주제에 관해서 먼저 좀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앞단에서 쓰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감을 잡을 때 쓰시는 용도나 또는 펌메드를 검색을 하시고 보완을 하고자 할 때 구글과 AI를 같이 쓰시면 되세요. 그 단계에서 쓰시는 겁니다. 이게 펌메드가 빠지고 이 주요한 단계에 구글과 AI가 들어오게 되면 안 됩니다. 꼭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부분 때문에 AI를 쓰실 때는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없는 논문들을 없는 참고문들을 제시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딥리서치 기능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이게 그나마 라그 기능으로 이제 실시간 웹 탐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할루시네이션의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다만 요약을 했을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그러니까 논문을 요약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주요 내용이 간혹가다 빠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할 때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검색을 시킬 때, AI한테 검색을 시킬 때는 프롬프트를 잘 쓰셔야 되세요. 근데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정도의 이 컨셉, 이런 프레임워크를 좀 맞춰서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제가 대략적으로 만든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시 이런 식으로 만든 거.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제시를 할 때 20단어 이상 정도 만드는 게 조금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주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문헌을 탐색할 때는 좀 길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잘 하시면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프롬프트는 그냥 내가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나와 있는 거 응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는 지금 1번부터 4번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GPT-툴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딥리서치를 좀 무료로 써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챗GPT는 유료로만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같은 사이트도 딥리서치 기능을 무료로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센서스.앱이라는 사이트를 혹시나 만나보셨던 선생님들은 이것도 선행연구자료 검토할 때 쓰시긴 하는데, 이렇게 요약된 정보에서 참고 문헌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연관된 문헌에 검색되면은 전반적인 의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예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게 근거적으로 높은 수준의 답은 아닙니다. 한 20개의 아티클만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감만 보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AI가 아티클을 막 찾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하나의 정보로 요약해서 이거는 yes입니다, no입니다라는 답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에 합성하는 SR이나 메타 개념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스페이스닷컴 같은 사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티클 검색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도 하이 퀄리티나 딥리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되죠. 스탠다드는 그게 좀 쓸만하지 못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페이퍼 사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하나의 주요한 아티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티클을 중심으로 관련성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아까 시밀러 아티클 기능이랑 좀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쓴 글이 사람이 쓴 건지 GPT가 쓴 건지 좀 판독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은 뭐 GPT0.me 이런 사이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줌의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드릴 거예요. 줌 채팅에 드린 링크는 오늘 교육의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마지막 요약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펀메드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매들라인이라는 좋은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들을 검색하는 곳이고요. 이걸 잘 검색하시려면은 검색 전략의 단계에 따라서 검색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어를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시면 좋겠고요. 자연어를 통해서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해 나가시면 되겠어요. 구글이나 AI는 보조적으로 쓰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도서관을 언제든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Q&A나 이메일 또는 뭐 전화 주셔도 되시고 뭐 시톡으로 도서관 사서팀의 이승재 찾아가지고 막 문의 주셔도 됩니다. 또는 뭐 오셨을 때 말씀 주셔도 되시고요.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셔도 되세요.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앞전에 제가 AI 부분은 막 이렇게 설명을 네, 짧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전에 AI 검색 교육을 혹시 들으신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성의규정 도서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채널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아카이브라고 붙어 있는 채널이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한 교육들도 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 업로드돼요. 다시 보기 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여기 AI로 검색 교육 해가지고 AI로 논문 검색하시는 거, 오늘 간단히 설명드린 AI 관련된 것들도 쭉 1시간 반짜리로 해놨으니까 그냥 귀에 꽂으시고 들으시면서 이런 게 있구만 이렇게 하면서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펌메드도 오늘 하신 것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혹시 궁금했던 거나 다시 보면서 실습 연습하셔야 될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